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화재. 2019년 한 해 발생한 재산 피해는 무려 8,584억이었는데요. 이렇게 큰 화재를 막기 위한 방법 바로 초기 진화입니다. 상인들이 발빠르게 대처해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2019년 3월 광주의 한 재래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때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대처를 잘하셨네요. 네, 실제 화재 초기 진화 시에 소화기의 사용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소화기 사용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뭐 어떻게 된 거야? 터졌어. 왜 터진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어머머머. 오, 이거 이렇네. 겁나네. 소방서 사람들 오기 전에 우리가 대처하려고 놓는 건데 폭발한다고 치면 그것도 무서울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보죠. 조금 전 영상처럼 소화기가 폭발한다면 믿어지십니까? 아니 정말 그 소화기가 폭발한 거예요? 생존랑 제작진이 소화기의 위험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시죠? 여러분과 함께 소화기에 대해 알아볼 KBS 31기 개그맨 아이고, 박준호입니다. 개그맨 후배네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실험을 같이 해주실 소장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살짝만 거리를 두고 설까요? 시국이니까 우리 소장님, 우승엽 소장님 반갑습니다. 실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예방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소화기가 있는데 이 중에 아주 위험한 소화기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저 둘 중에 둘 다 안전해 보이는데요. 이게 똑같아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아니 소화기가 위험할 일이 있나? 어떤 소화기가 위험한 소화기인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무섭다. 안전을 위해 질소가스를 연결해 실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했고요. 전문가 입회 하에 안전하게 실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실험 해주세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뭐야? 놀래라. 질소가스를 주입해 압력을 가하자 소화기가 폭발했습니다. 뚜껑이 그냥 날아가네. 너무 충격적인데요? 소화기가 아니라 폭발물이 됐어요. 이거 괜찮은 거죠? 어머. 폭발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럴 수가 있구나. 와 이거 보이세요? 지금 소화기가 네. 소화기가 분리가 소화기가 분리가 됐다. 아까 뚜껑이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실험이 아니라 이게 날아갔어요.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나무랑 아크릴이랑 지금 안전장치를 한 실험이라서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손으로 그러니까. 직접 눌렀다고 진짜. 생각하면은 큰일이죠. 몇 번을 진짜? 와 이거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네, 이 소화기가 5kg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갑자기 나를 덮쳤다 생각하면은 5kg짜리 아령이 그냥 쳐버리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이게 작동 시 소화기가 폭발하게 되면요,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 소화기 폭발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망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와, 아직도 벌렁벌렁거리는데 대체 이거 소화기가 왜 폭발을 하는 거죠? 네, 우선 소화기의 분출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소화기의 손잡이를 누르면 소화기 내에 가스통이 있습니다. 이 가스통이 터지면서 소화 약재를 분출하는 그 압력이 같이 이제 방출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래된 소화기의 경우에는요, 소화기 밑동이나 용접된 부분이 부식돼서 분사를 위해서 가해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식된 부분이 파편처럼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기가 폭발한 가장 큰 원인이 있었는데요. 네. 제조 영화를 한번 보시죠. 제조일자가 있구나. 보죠. 제조일자가 제조일자 보시면 1991년 1월로 돼 있죠. 그럼 내가 씨름을 갖다가 90천원장사 할 때인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화기의 손잡이를 눌렀을 때 가스통이 터지면서 이제 압력이 가해지고 그 압력으로 분말이 분사돼야 하는데 이게 오래된 소화기의 경우에는 압력을 가했을 때 이제 부식된 부분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서 분리까지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소화기가 폭발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봐가지고요. 누가 했겠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소화기가 이제 오래돼서 이제 폭발을 했다고 하는데
소화기가 이제 내부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게 부식됐구나, 뭐 어떻게 됐구나 이거 아니고 급하니까 불이 나서 빨리 옆에 빨간색만 보고 들고 와서 이렇게 할 텐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네, 지금 보면 다들 굉장히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방금 실험에 사용한 소화기는요.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가압식 소화기입니다. 가압식 소화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화기는요. 소화 약재의 분출 방식에 따라서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 내에 별도의 가압 용기가 있는 것이 가압식 소화기인데요. 가압식 소화기 경우에는 본체 용기가 부식이 됐었을 때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999년도서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나오는군요. 이제는. 다행이다. 요즘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네, 요즘 생산되는 소화기는요. 별도의 압축 용기가 없이 소화기 내에 압축 가스를 소화 분말하고 같이 충전해 놓은 축압식 소화기로서요. 폭발 위험성이 없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뭐 가압식인지 또는 뭐 축압식인지 어떤 구분이 어렵거든요. 소화기 내에 가스통이 있는지 없는지도 일일이 열어서 확인해보고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단 1초 만에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초 만에? 소화기에는요, 소화기 손잡이 옆에 동그랗게 생긴 압력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 압력 게이지가 있으면 폭발 위험성이 없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축압식 소화기고요. 이 압력 게이지가 달려있지 않으면 폭발 위험성이 높은 우리가 이제 가압식 소화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력 게이지 유무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꿀팁이네요. 네, 노화된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거나 폭발사 등의 문제가 있어서 폐기 처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노후 건물에는 아직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 처분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화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폐기 처분을 법으로까지 정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소화기가 처분되지 않고 이런 게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생존왕 제작진이 그 실태를 직접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영상 주시죠. 제작진이 노후 건물을 찾아가 봤는데요. 계단 올라가자마자 바로 가압식 소화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압식 소화기 맞아요? 압력 게이지가 지금 보니까 부착돼 있지 않는 걸 보니까 가압식 소화기 맞네요. 심지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가압식 소화기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건 다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아니라 한 소화기는 안전핀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썼던 거 아니에요?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소화기 밑동도 지금 심하게 부식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저 부분이 터지는 거죠. 보인다. 이제 보이네요. 안전핀이 없는데? 지금 뽑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뽑혀 있어요. 그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조일자 볼까요? 제조일자 1992년. 시민들은 과연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를 구별할 수 있을지 거리에 나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몰랐는데 과연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구별법 우리도 오늘에서야 알게 됐잖아요. 대부분의 시민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압식 소화기를 축압식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후에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외부에 압력계가 부착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있네. 또한 현재 남아있는 가압식 소화기는 제조된 지 최소 23년이 지난 소화기로 부식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더 높습니다. 자, 이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가 불 끄려고 했는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 봐요. 진짜 아찔하다. 주변에 다 날아가요. 혹시 주변에 가압식 소화기가 있다면 발견 즉시 무조건 폐기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소화기가 다 안전할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소화기도 잘못된 소화기를 사용한다면 더 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거 오늘 새롭게 배웠습니다. 와, 저도 오늘 꼭 집에 가서 우리 집 소화기가 가압식 소화기인지 확인을 해볼 예정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 혹은 직장 주변의 소화기 한 번씩 보시고 가압식 소화기인지 축압식 소화기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저희 집 앞 복도인데요.
예. 소화기는 자, 이렇게 항상 확인해야 있어요.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가 있으니 저희 집 앞에 있는 소화기는 바로 추갑식 소화기입니다.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야, 진호 씨 큰일 했네. 저도 집이나 녹화장 주변에 가압식 소화기가 아닌지 확인을 꼭 해봐야겠어요. 근데 진짜 아파트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도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꼭 필수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죠?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네네. 바로 나가실 것 같은데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요. 생존랑 본방 다 끝난 다음에 아직 끝나고 나가시라는 아직 정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압식 소화기 좀 발견을 했다. 그럼 이제 폐기 처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폐기 처분을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에는 가까운 소방서에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소방서에다가? 또한 그 폭발 위험성이 없다 하더라도 추갑식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네. 추갑식 소화기도 사용 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게 되면 얘도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그냥 내놓으시면 안 되고 생활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형 그 폐기물 같은 경우 시군구에 신청을 해서 요금을 내고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것과 똑같이 소화기도 크기에 따라서 2,000원이나 3,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거 싹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거든요. 맞아. 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소화기에 대해서 아주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았네요. 아니, 저도 사실 그 캠핑하려고 한 4, 5년 전에 사놓은 작은 소화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 4, 5년 남았네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재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소화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조일과 더불어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한 방법이 몇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속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가압식 소화기의 위험성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추가압식 소화기는 그럴 위험은 적지만은 화재 시에 제대로 쓰시려면은 이 보관 방법에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소화기 보관법이 따로 있어요? 소화기를 보관하실 때는 꼭 밑에 받침대를 통해서 같이 보관하셔야 되는 거죠. 아, 맞아. 받침대 있었어. 소화기 밑동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받침대와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어머, 저 걸리적거려서 버렸는데. 주방에 있는 거 받침대 없는데.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압력 게이지가 네. 이 초록색에 있지 않으면 소화기 압력이 제대로 차 있지 않다는 거고요. 실제 화재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초록색 눈금을 꼭 반드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왜 갑자기 왜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아, 소화 약재를 진짜요? 잊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흔들어줘야 됩니다. 야, 이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10년을 안 흔들었는데. 쉬우니까 가스비 나오는 날 가스비 내면서 한 번씩 흔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야, 이거 이 소화기 속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화기를 흔들어 줘야 하고요. 자, 정시아 씨 버리세요. 한번 자, 해보죠. 이번에는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화기를 실제로 사용해 볼 텐데요. 그 전에 한번 제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암기법이. 자, 보세요. 자. 압력계 초록색 안전핀 뽑고 조준 후 발사. 오래 하신 거예요, 지금? 소화기 사용하기 전 압력계 초록색 안전핀 뽑고 소화호스를 화점을 향해 조준한 후에 손잡이를 눌러 빗자루로 쓸듯 분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압력계 초록색 안전핀 뽑고 조준 후 발사. 이야. 뭐 여러 번 하게 해본 진화에 사람 성공을 같다. 예. 했네요. 제가 드디어 32년 만에 첫 소화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사용하니까 한 번도 소화기를 우리 완벽하게 꺼졌다. 해본 적이 없네요. 이게 잘만 활용하면 확실히 역시 소화기가 역시 든든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소화기 보관법, 사용법 꼭 숙지하셔서 큰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줘. Remember 소화기.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안전한 소화기 구별법, 그리고 보관법, 사용법까지 오늘 영상 특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예. 그러니까 소화기가 있어도
올바르게 보관하지 못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시아 씨 그 소화기는 한 번도 흔들어 준 적도 없고 그죠? 10년 동안 흔들어 준 적도 없고 받침대도 없고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셔야겠네요. 네. 제가 이제 영상 보면서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캠핑샵에서도 이제 파는 게 너무 좀, 작은 거 아니야? 좀 작거든요. 궁금하시죠? 저도 집에 있어요. 궁금하시죠? 3개나 살았는데. 아, 여기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맛집. 그쵸? 재난 탈출 생존학 아닙니까? 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생존한 제작진들이 소화기 종류별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나 진짜 너무 궁금해요. 오늘 진짜 소화기 특집이네요. 예. 이 간이식 소화기가 화재 진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기엔 조금 아까워서 왜요? 다음 시간에 궁금했는데 진짜. 더 알차고 흥미로운 소화기의 모든 것 2탄을 다음 주에 저희가 공개합니다. 진짜 궁금하다. 놓치지 마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